자, 안녕하세요.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 공부하고 있고요. 자,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지난 시간에 우리가 CPM, 크리티컬 패스 메소드에 대해서 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요. 펄트라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봤던 그 CPM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early start time, early finish time, late start time, late finish time 이걸 다 찾게 되면 한마디로 스케줄을 개발한 거다. 예를 들어서 5번 액티비티 같은 경우는 빠르면 타임 포인트 5에 시작하고 늦어도 타임 포인트 6에는 시작해 줘야 된다. 뭐 그런 뜻이죠. 빠르면 타임 포인트 6에서 마칠 수가 있고 늦어도 타임 포인트 7에는 맞춰 줘야 된다. 그러니까 5번 액티비티를 맡은 회사는 그렇게 일을 할 준비를 하고 있어라 라고 스케줄을 말해 줬던 거죠.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가 빨리 끝마치면 언제 끝나요? 그래서 타임 포인트 9에 9달이 지나면 프로젝트가 끝나는구나. 그리고 그 크리티컬 패스라는 것은 early start와 early finish time이 같아지는 이런 패스가 크리티컬 패스다 까지 우리가 얘기했었습니다. 자, 이제는 CPM의 좀 더 확장된 버전인 다른 퍼트라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오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퍼트는요 핵심적인 차이가 CPM과의 차이가 probability time estimate을 사용한다. 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사실 통계학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베타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걸 이용할 텐데 사실 여러분이 베타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자세히 알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통계학에서 노멀 디스트리뷰션, T 디스트리뷰션, F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있듯이 감마 디스트리뷰션도 있고 베타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정도 알면 되고요. 자, 우리는 이 베타 디스트리뷰션의 통계학에서 쓰는 이 디스트리뷰션의 특징을 우리가 사용하면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CPM에서는 디터미니스틱한 타스크 타임을 사용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한 세 가지의 다른 시간, 즉 타임 에스티메이트를 이용하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most likely time estimate. 야, 가장 그럴 법한 이 액티비티의 타스크 타임은 M이라는 시간이다. 근데 빨리 마치면, 즉 optimistic하게 보면 A라고 하는 짧은 시간에 끝날 수도 있고 pessimistic, 비관적으로 생각하면 B라고 하는 긴 시간에 끝날 수 있다라는 정보를 우리가 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베타 디스트리뷰션의 특징이 어떤 거냐면 베타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것은 확률 변수가 가지는 확률 분포죠. 그래서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게 있는데 그 확률 변수가 가지는 평균과 분산이 어떻게 결정나냐. 자, 평균을 우리가 T라고 표현하면요. 베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 랜덤 베리어블의 평균은 방금 얘기했던 A, M, B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다라는 결론을 사용하자는 거예요. 6분의 A 플러스 4M 플러스 B. 그 다음에 분산은 자, 랜덤 베리어블이니까 그때그때 어떨 때는 시간이 길게 걸리고 어떨 때는 짧게 걸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변동성을 숫자로 나타내는 게 분산 아닙니까? 자, 그 분산은 B-A 나누기 6의 2승이다 라고 하는 결론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결론을 그냥 그대로 사용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사용하자는 거예요, 지금. 자,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자, 예를 들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부터 나오는데요. 자, 베타 디스트리뷰션이 사실 생긴 모양이 다양한데,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꼬리가 기냐, 왼쪽으로 꼬리가 기냐, 아니면 좌우 대칭이냐에 따라서 그 평균 값이 위치하는 곳이 조금 다르다라는 정보를 지금 적어 놓고 있는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몰라도 돼요. 베타 디스트리뷰션이 몰라도 됩니다. 자, 그냥 바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다음 슬라이드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네트워크가 그려져 있는데 우리가 CPM에서 보던 거랑 좀 다르죠. 뭐가 다르냐? 타스크 타임이 3개가 있어요. 여기도 지금 다 3개씩 있죠, 이렇게. 자, 이 말의 뜻은 예를 들어서 10번 액티비티는 어떤 액티비티인데 most likely time estimate이 즉 이게 지금 이게 주로 그러니까 week로 표현된
어떤 시간의 표기법인데요. 가장 흔하게는 4주 만에 끝난다. 이 일은 4주 만에 일이 끝난다. 근데 빨리 끝나면 1주 만에 끝날 수도 있고 늦게 끝나도 7주 만에 끝난다. 자, 이런 정보를 줬어요. 그러니까 3개씩 줬다는 얘기지, 시간을.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전체 이 프로젝트가 끝나는데 걸리는 시간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할 거냐. 자, 이런 논의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방금 앞선 그림이 1번에서 11번까지가 있었는데 주어진 정보 time estimate이 optimistic, most likely, pessimistic time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아까 앞에서 봤던 그 공식에 의해서 평균과 분산이 계산이 되겠죠. 앞에 봤던 공식에 의해서. 그럼 이렇게 쭉 계산이 되겠죠. 여기 계산을 한번 해놓고 있읍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평균과 분산만 이렇게 딱 가지고 오고 난 다음에 요건 앞에 있는 슬라이드 우리가 직접 계산한 거고요. 자, 여기서 early start, early finish, late start, late finish를 계산하는데 이걸 뭘 가지고 계산하느냐면 바로 이 평균의 정보를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다시 CPM을 적용하는 거죠. 크리티컬 패스 메소드를. 그래서 앞에서 봤던 CPM을 이용해서 요 타스크 타임을 마치 디터미니스틱한 타스크 타임처럼 생각해서 계산을 하면 이러한 early start time, early finish time, late start time, late finish time에다가 slack time까지. 자, 여기 내가 slack이라고 적어 놓은 건데 그냥 S로 표현했습니다. slack time까지 다 계산이 된다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방금 우리가 early start time, early finish time 막 적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요 안에 표에다 다 집어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early start time과 late start time이 같아지는 것들을 찾으면 여기 지금 반짝하는 요 패스가 바로 critical 패스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말 뜻을 이제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데요. 이게 지금 그러면 이 프로젝트가 마치는데 지금 25주네요. 25주 만에 무조건 딱 마치게 될까? 생각해 보면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 각각의 이 타스크 타임이 이게 지금 디터미니스틱 한 게 아니고 이건 평균 값이잖아요. 이게 다 평균 값이라고. 이거보다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어. 그럼 액티비티 타임마다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으니까 전체 프로젝트가 끝나는 시간도 더 길어질 수도 있고 더 짧아질 수도 있을 겁니다. 즉 이제부터는 이 프로젝트를 전체 다 끝마치는 시간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을 때 어떤 숫자 하나를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확률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이 프로젝트가 예를 들어서 23주 만에 끝날 확률이 얼마다. 27주 만에 끝날 확률이 얼마다. 25주 만에 끝날 확률이 얼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지. 자, 그 말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아까 이 전체 토탈 프로젝트 컴플리션 타임, 전체 프로젝트가 끝나는데 걸리는 시간은 자, 그것을 이제 y라고 한번 놔 볼까요? y는 자, 우리는 어떤 가정을 두고 있냐? 이게 이 y가 바로 토탈 프로젝트 컴플리션 타임입니다. 전체 프로젝트가 끝마치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이 퍼티에서는 어떤 가정을 두고 있냐면 얘가 정규분포를 따라 확률 변수니까. 그럼 정규분포면 평균과 분산이 있겠지. 자, 평균은 얼마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크리티컬 패스 있죠. 크리티컬 패스가 앞선 슬라이드 보시면 2번 액티비티, 5번 액티비티, 8번 액티비티, 11번 액티비티거든. 그 액티비티들의 평균 타스크 타임을 다 더해서 평균적으로 보면 25주 만에 끝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이 토탈 프로젝트 타임에 자, 이게 지금 y가 지금 이렇게 적으면 이렇게 적어야겠네. y는 사실은 2번 액티비티의 타스크 타임의 시간과 자, 크리티컬 패스 상에 5번, 8번, 11번 액티비티가 있었잖아요. 자, 요렇게 지금 구성되는 새로운 변수 y이기 때문에 y의 평균은 각각의 평균을 더했던 25가 될 것이고
즉 y의 평균은 25고요. y의 분산은, 자, 분산은 어떻게 돼요? 자, y가 이렇게 생긴 변수라면 각각의 분산을 더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여러분 통계학을 공부했으면 코베리언스, 공분산이란 용어를 알 텐데 지금 사실은 우리가 공분산 필요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각각의 타스크 타임이 다 독립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결론은 각각의 분산을 더해주면 돼. 그래서 각각의 분산을 이렇게 더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각각의 분산을 앞에서 우리가 계산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각각을 다 더해주니까 이게 6.89구나. 즉 6.89를 루트 씌운 표준 편차고 이거의 이승이 분산이죠. 그래서 요런 확률 분포를 따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결과를 가지고 이 전체 프로젝트가 끝나는 시간에 대한 정보를 이제 우리가 한번 표현해 보려 그래요. 자, y라는 것이 정규 분포 25의 루트 6.89의 이승을 따른다. 자, 요까지 얘기했죠. 자, 그러면 자, 프로바빌리스틱한 네트워크 어널리시스를 하겠다는 것은, 자, determine probability. 우리가 확률을 계산하려고 그래. That project is completed within specific time. 딱 정해진 시간에 끝날 수 있는 확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프로젝트 probability가 얼마냐? y가 예를 들어서 27보다 작을 확률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통계학을 공부한 학생들이라고 제가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통계학에는 스탠다디제이션이라는 개념이 있죠. 우리나라 말로 이제 표준화한다는 건데, 그게 딴 게 아니라 바로 이거예요. 여기다 한번 더 적어 볼까요? if x가 정규 분포 뮤와 시그마 스퀘어를 따른다면, 그러면 x에다가 뮤 빼고 표준 편차 시그마로 나누면 얘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얘기가 바로 이 표준화의 개념이죠. 그래서 얘를 이제 Z라고 부르기로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요런 계산을 하면 이 Z는 뭘 따른다?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걸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이제 위에 있는 질문에 답을 해보면, 위에 있는 이것은, 자, y에다가, 자, 여기 그대로 쓸게요. 자, 여기 그대로 쓴 거죠. 여기다가 평균을 빼. 평균이 얼마야? 25. 여기도 25 빼. 표준 편차로 나눠. 루트 6.89. 루트 6.89 하면은 결국 이것은 Z라는 변수가 어떤 상수. 자, 여기 상수죠. 요거보다 작을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확률을 어떻게 구하냐? 그림을 그려보면 이게 Z축이면요, 표준 정규분 보니까 가운데 0일 거고, 이 숫자가 어떤 양수값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자, 여기가 27 빼기 25 나누기 루트 6.89니까 그보다 작을 확률은 이 확률 물어보는 거네. 자, 이것을 구하면 되는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는 저것을 구하는 것을 이 확률 분포 어떻게 알아요? 자, 특히나 여기서 여기는 보나마나 0.5고, 왜냐? 좌우대칭이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요 동네란 말이지. 자, 요건 어떻게 구해? 그래요. 표준 정규 분포 표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물론 뭐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을 이용해도 되고, 무슨 뭐 R이나 파이썬 같은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이용해도 됩니다. 하여튼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면 손으로도 이걸 계산할 수 있다. 자, 그러면 확률 다 계산한 거잖아요. 자, 그런 얘기를 다음 슬라이드에 좀 나오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프로젝트가 끝나는 시간을 확률을 이용해서 이제 얘기하겠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정규 분포의 그림을 지금 그려놓은 거고, 평균하고 어떤 나의 관심 있는 시간이 있을 때 이런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 여기는 보나마나 0.5일 거고, 자, 요거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그림으로 살짝 그렸는데요. 자, 다음 슬라이드에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질문이 이제 이런 게 나온다는 거지. What is the probability that the project is completed within 30 weeks? 한마디로 project. 자, total project completion time은 y라고 했죠. 자, 이것이 30보다 작을 확률은 얼마냐? 이걸 물어보면 y가 뭐에 따른다 그랬어요? 정규분포. 평균은 25에다가 표준 편차는 루트 6.89의 분산이니까 2승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자, 그럼 얘는 표준화 시키면 어떻게 될까? 아까 앞에서 했던 것처럼 앞에 z가 되고 뒤에는요. 30에다가 평균 25 빼고 표준 편차 나눠 루트 6.89. 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 루트 6.89라는 것이 2.6이어서 이걸 이렇게 집어넣었더니 이게 1.91이더라. 즉 다시 말하면 프로젝트 Z가 1.91보다 작을 확률을 구하면 돼.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Z축 여기 가운데는 0, 1.91은 1.91이 여기니까 여기는 보나마나 0.5고요. 자, 요것만 구하면 되는 거지. 자, 이거 어떻게? 표준 정규분포표 보면 알 수 있다. From standard normal distribution table에 의해서 G square of 1.91 correspond to probability of 0.4917. 즉 이게 0.4719 이걸 따른다 그랬네. 그죠? 그럼 결론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97.19%로 30주 안에 끝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딱 떨어진 숫자 하나가 아니고 야 이거 30주 만에 끝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냐 하면 30주 안에 끝날 수 있는 확률은 91.19%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듣는 사람도 대충 감을 잡을 수 있다. 자, 이런 얘기가 되겠죠. 만약에 누군가가 What is the probability that the project is completed within 22 weeks? 프로젝트 Y가 22 weeks에 맞출 확률은 얼마냐 라고 물어보면 표준화 시키면 이렇게 될 거고요. 22 빼기 25 나누기 루트 6.89 이렇게 하면 이것이 이 상수가 얼마? 마이너스 1.14니까 그죠? 여기 이제 Z축을 이렇게 그리면 가운데 0일 거고 마이너스 1.14니까 여기가 1.14 마이너스 1.14죠. 그거보다 within 그거보다 작을 확률. 그러니까 요 면적을 물어보는 거지 질문은. 그러면 여러분은 표준 정규분포표를 통해서 요 면적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치는 곳의 면적을 알아내면 0점에서 그거 빼면 되겠죠. 그래서 각자 해보시면 이게 0.1271이라고 즉 12% 정도 12.7% 정도로 22주 만에 끝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22주 안에 끝나기는 좀 힘들겠네요. 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퍼트에 대해서는 얘기 다 했어요. 자, 이제는 새로운 주제 프로젝트 크래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크래싱이라는 것은 reducing time, project time by expecting additional resource. 추가적인 자원을 더 써가지고 전체 프로젝트를 끝나는데 걸리는 시간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고객이 나한테 와가지고 야, 너 이거 집 짓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했더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CPM 방식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20주 걸리는데요 라고 얘기했더니 고객이 20주는 안 되는데 시간을 좀 더 줄여야 되는데 내가 돈은 더 줄 테니까 시간을 줄일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얘기를 해야 돼요. 얼마의 돈을 더 쓰면 우리가 18주 만에 끝낼 수 있다. 얼마를 쓰면 17주 만에 끝낼 수 있다. 아니면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16주보다 더 짧게는 못 끝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몇몇 용어가 나오는데요. 자, 먼저 crush time, the amount of time the activity is reduced. 자, 이게 crush time이고 crush cost는 crush cost한테 드는 돈이 얼마냐. 자, 이런 정보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크래싱하는 그 목적은요. reduce project duration at minimum cost. 자, 우리가 지금 분석하려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돈이 얼마만큼 들면
프로젝트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 자, 이런 사실을 좀 찾고 싶은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디테일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제가 아주 심플한 그 집 짓는 그 프로젝트에서 제가 타스크 타임만 좀 많이 변경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이 프로젝트는 얼마 만에 끝나죠? 얼마 만에 끝나나요, 이거?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미 이 크리티컬 패스 메소드를 아시면 그냥 제가 딱 봐도 여기가 크리티컬 패스인데요. 자, 그래서 이 12 더하기 8 더하기 12 더하기 4 하니까 20, 32, 36, 36주 만에 끝나는 프로젝트네요. 이 프로젝트가. 자,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야,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좀 줄일 수 없겠냐라고 나한테 물어봤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사를 했다는 거지. 아니, 전체적인 프로젝트의 시간이 줄어들려면 사실은 각각 세부적인 액티비티의 타스크 타임이 줄어들어야지만 이 프로젝트를 줄일 수 있겠죠. 프로젝트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각각 액티비티의 시간을 줄이는 거야. 자, 그래서 하나하나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액티비티 1을 한번 조사했다 칩시다. 자, 액티비티 1을 조사해 봤더니 현재는요, 이게 12주 걸리는 거였어요. 방금 앞 그림에서. 그때 우리가 지금 비용이 얼마만큼 드냐면 $3,000가 든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액티비티 1을 하는 회사 사람들하고 막 얘기를 했어. 야, 너네 지금 정상적으로 하면 12주 걸리는데 너 지금 $3,000 돈 들잖아. 너 이거 내가 돈을 좀 더 주면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니 했더니 아무리 줄여도 진짜 많이 줄이면 7주까지 줄일 수 있대. 이 액티비티 1을 7주 만에 끝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 그러면 추가적인 자원을 더 써가지고 토탈 5,000불이 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노멀 액티비티고 요거는 크래시드 액티비티야. 자, 그러면 시간을 요만큼 줄이려고 몇 주야? 5주를 줄이려고 돈을 얼마만큼 더 쓴 거지? 3,000에서 5,000 했으니까 2,000달러 더 쓴 거지. 그죠?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기울기라는 건 뭘 의미하겠어요? crash cost per week. 크래쉬를 하는데 일주일에 얼마나 드냐? 이게 얼마겠어? 5주 줄이는데 $2,000 더 드는 거니까 일주에는 얼마? 5, 4, 20 $400가 드는 거네. 일주를 크래쉬 하는데, 크래쉬라는 건 깨부순다는 거니까 지금 프로젝트에서는 이제 시간을 줄인다는 뜻이에요. 일주 시간 줄이는데 $400 든다는 얘기지. 추가적인 비용이. 그리고 아무리 줄여도 7주 이하로는 못 줄인다 그랬어. 7주까지 줄일 수 있다라는 정보를 우리가 그 엔지니어들하고 얘기해서 파악할 수 있겠구나. 자, 그래서 다 조사했어요. 7개의 액티비티가 있길래 노멀 타임은 이렇게 들어. 그 다음에 노멀 코스트가 이렇게 드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이 프로젝트를 끝마치는데 돈이 어느 정도, 토탈 어느 정도 드냐? 75,000불이 들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새로 조사한 게 뭐냐? 크래시 타임과 요 크래시 코스트라는 거. 많이 줄이면 7까지 줄일 수 있고 얘는 5까지 줄일 수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지금. 7주 만에 끝날라 그러면 5,000불이 든다라고 얘기했던 거지. 자, 그러면 먼저 줄일 수 있는 가용한 시간이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느냐? Total Allowable Crash Time이 여기서 여기까지 줄이는 게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2에서 7로 줄일 수 있으니까 5주를 줄일 수 있구나. 그때 1주 줄이는데 돈이 얼마 들어? 아까 우리 400불 든다고 했죠. 즉 요거 두 개, 요 차이가 2,000불, 요 차이가 2,000불이고요. 여기 이제 5 weeks니까 요거 두 개를 생각하면 요 크래시 코스트가 나온다는 거지. 그런 식으로 각각의 액티비티들에 대해서 다 조사를 했던 게 이제 요렇게 나왔습니다. 요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줄일 수 있는 시간도 이렇게 좀 나왔고요. 자, 이건 우리가 손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을 한번 다시 문제를 한번 봅시다.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답을 할 수 있는지. 이게 기존의 어떤 정상적인 액티비티예요. 이때 토탈 프로젝트를 끝마치는데 걸리는 시간은 크리티컬 패스를 봐야겠지.
자, 그래서 다 더했더니 36주가 걸린다는 걸 알았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오래 걸려. 자, 그래서 크래쉬를 해달라 그랬어. 자, 크래쉬를 해달라 그래서 각각 액티비티들의 크래쉬 코스트 퍼 위크를 조사했더니 지금 달러 표시됐던 것처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400불짜리를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했던 거고요. 자, 이렇게 됐어. 자, 그러면 우리가 시간을 줄이는데 최소한의 비용을 들면서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찾아야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최소한의 비용이 들면서 줄이는 게 어떤 겁니까? 최소한의 비용이 드는 거. 즉, 크래쉬 코스트 퍼 윅이 200달러가 제일 작아 보이는데? 자, 이게 제일 작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여러분, 이 200달러, 예를 들어서 6번 액티비티에 내가 200달러를 더 추가적으로 썼다. 자, 그러면 지금 4주 걸리는 게 3주가 걸릴 거예요. 이걸 만약에 즉 6번 액티비티를 크래쉬 시켜서 4주 걸리던 일을 3주를 걸리도록 하면 이 36주라는 게 줄어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줄어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안 줄어들어요. 왜냐? 6번 액티비티는 크리티컬 패스 상에 있지가 않아. 크리티컬 패스는 여기야, 여기. 여기가 크리티컬 패스죠. 즉, 크리티컬 패스를 줄이지 않으면 아무런 효용이 없어.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디를 크래쉬 시켜야지 시간을 줄일 수 있을까요? 아, 그래요. 바로 저기를 봐야 돼. 크리티컬 패스 상에 있는 액티비티들 중에 크래쉬 코스트 퍼 위크가 가장 낮은 것. 400달러가 제일 낮네요. 400, 500, 7,700 중에 제일 작은 건 400. 그래서 looking at the critical path. 자, critical path를 봐야 돼요. 아, 이게 path가 잘못 적었네. 여기 th. path입니다. critical path를 보고 singing which activity has the minimum crash cost per week을 고르니까 1번 액티비티가 골라든 거지.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줄일 수 있습니다. 한번 줄여봅시다. 1주, 2주, 3주, 4주 계속 줄일 수 있겠죠. 그죠? 맥시멈으로 줄인다고 해볼까요? 맥시멈 줄이면 아까 5주까지 줄일 수, 5주치를 줄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12에서 7로 줄이는 거니까. 그럼 맥시멈으로 줄여봅시다. 자, 그럼 어떻게 돼? 맥시멈으로 줄이면 이 10이라는 숫자가 7이 되겠지? 5주를 줄인 거야. 그지? 자, 5주를 줄이게 되면, 자, 토탈 프로젝트 듀레이션은 어떻게 돼? 31주가 되겠지. 36주 걸리던 것이 31주가 되고, 우리는 토탈 5주 줄였으니까 5주 곱하기 400달러니까 2000달러를 더 써서 이렇게 오른쪽 그림이 된 겁니다. 맞나요? 좋았어. 자, 그럼 여기서 31주도 아직도 길어. 더 줄여야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걸 줄이시겠어요? 자, 그럼 생각의 순서가 어떻게 돼야 될까? 일단 이 1번 액티비티는 줄일 수 있을 때까지 다 줄여서 더 이상 못 줄여.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줄일 게 뭘까요?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크리티컬 패스가 어디냐를 찾아야지. 지금 크리티컬 패스가 어디냐. 지금 찾아보니까 크리티컬 패스는 어디냐? 여전히 저기 빨간색 화살표가 크리티컬 패스죠. 크리티컬 패스에서 가장 싼 게 어떤 거? 500달러, 7000달러, 700달러. 그러면 얘를 줄여야겠네. 그래서 이 액티비티가 그 다음 줄일 수 있는 타겟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찾아 나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만히 해보시면 돈을 최소한으로 쓰면서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제 차례대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사실 뭐 한 가지 더 언급하자면 지금 사실은 이 첫 번째 액티비티는 무조건 크리티컬 패스 안에 드는 거예요. 그죠? 첫 번째 액티비티니까. 그래서 뭐 싸서 줄이긴 했는데 나중에 이런 식으로 줄이다 보면 나중에는 언젠가는 크리티컬 패스가 하나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숫자는 무시하시고요. 지금 현재는 이런데 이걸 계속 하다 보면 크리티컬 패스가 이렇게 되는 즉 요렇게도 되고 요렇게도 되고 크리티컬 패스가 두 개가 나타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거기서 또 제일 싼 걸 골라. 그래서 어느 한 액티비티를 줄이고 나면 또다시 어떤 유니크한 하나의 크리티컬 패스가 생길 거고. 즉 크리티컬 패스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크리티컬 패스 상에 있는 액티비티 중에 가장 싼 것을 골라서 줄인다.
자, 이런 것이 크래시 코스트의 프로젝트 크래싱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크래싱 시키는 거 얘기를 다 했는데요. 자, 몇 가지 이제 추가적인 마지막 언급만 하고 수업 마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크래시 코스트는 프로젝트 듀레이션이 디크리즈 함에 따라서 크래시 코스트는 증가한다. 즉 다이렉트 코스트, 직접비인데 그래요. 크래시를 많이 시키면 프로젝트 듀레이션이 줄어드니까 프로젝트 듀레이션을 계속 줄이려고 한다면 크래시 코스트는 늘어나게 되겠죠. 증가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인다이렉트 코스트, 이거는 다이렉트 코스트고 인다이렉트 코스트는 간접비야. 간접비는 어떤 거냐? 뭐 프로젝트를 하는 동안에 뭐 건설 회사 같으면 건설 회사 사무소 같은 것을 현장에 좀 설치해야 되겠죠. 그러면 렌트비도 들 거고 뭐 전기세도 들 거고 뭐 사람들 인건비도 주급을 이렇게 주면은 인건비도 들고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다이렉트 코스트입니다. 인다이렉트 코스트는 프로젝트 듀레이션이 길어질수록 돈이 많이 들겠죠. 프로젝트가 오랜 기간 연장된다. 그러면 뭐 가건물 지어 놓은 거에 렌트비도 오래 뭐 들 거고 전기세도 오래 들 거고 뭐 수의 아저씨한테 드는 인건비도 늘어날 거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reduce project length. 이제 줄여야 돼요. As long as crash costs are less than indirect cost. crash cost가 indirect cost보다 작은 선에서 줄여야 돼. 자, 그 말 뜻이 무슨 말이냐? 오른쪽 다음 페이지 그림 한번 보세요. 자, 이쪽이 프로젝트 듀레이션이고요. 이쪽이 돈인데 이게 인다이렉트 코스트야. 즉 프로젝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렌트비, 전기세, 뭐 수의 아저씨 인건비가 늘어나니까 인다이렉트 코스트가 늘어나겠죠. 반면에 크래시 코스트, 즉 다이렉트 코스트는 자 이게 이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크래시 코스트인데요. 얘는 시간을 줄일수록 돈이 많이 들겠지. 크래시를 시키는데 돈이 드니까. 자, 그러면 이것도 돈이고 저것도 돈이니까 사실 토탈 프로젝트 코스트는 어떻게 되겠어? 둘 다 더하면 되겠지. 요값 더하기 요값을 하니까 요값이 된 거야.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의사결정은 뭘까요? 총 비용이 제일 작게 드는 요 정도를 추구하는 거죠. 그 말은 여기 교점이 생기는 곳인데 그 말은 우리가 크래시를 시킬 때 무조건 프로젝트 듀레이션을 작아지도록만 줄이는 게 아니고 경제적으로 따지면 줄이다가 요까지만 줄이라는 거지. 이거보다 더 줄이면 비용이 오히려 늘어나. 그러니까 최소의 비용이 되는 곳까지만 크래시를 시키라라는 결론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크래싱을 시킬 때도 이런 생각을 해보고 크래시를 시켜야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얘기 다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에서 퍼트 방법을 봤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이제 크래싱 시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크래싱에서 어떤 식으로 크래싱을 시키는가 이런 논의를 다 했는데요. 자, 요까지 내용을 이해하시면 제가 이 클래스에 올려놓은 홈워크 프로브럼을 한번 태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 요까지 하고요. 자, 각자 홈워크 프로브럼을 한번 시도해 보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